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과 시민들이 지난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안산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도보 행진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광화문 광장에 도착할 때쯤 행진 행렬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인양 공식 선언 등을 비를 맞으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오마이TV에서는 1박 2일 동안 이 도보 행진을 생중계로 보내드렸었는데요. 삭발을 하고 상복을 입고 영정을 가슴에 품은 엄마 아빠들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슬펐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분의 힘이 정말 절실한 상황인데요.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들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비극이 될 수 있는데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정말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팟짱은 새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뉴스장에서는 간략하게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고요. 이어서 4.29 재보선 관악을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전화 연결해 핵심 공약과 정동영 전 의원 출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의 고정 코너 종착역이 없는 종창브라더스의 종창토크에서는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핵 문제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자화자찬으로 돌아본 우리 외교 현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6일 월요일 장윤선의 팟짱 시작합니다. 박정호의 뉴스장. 지난 2일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산에 사는 학부모와 이성의 새누리당 경남도 의원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오마이뉴스가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주말 내내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학부모는 문자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급식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그럼 나 밥 먹지 말까? 엄마 돈 없잖아 라며 오히려 부모를 걱정할 정도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의 도의원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보낼 돈으로 급식비 당당하게 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어릴 때부터 공짜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면 안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경남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 학교 무상급식 식품 경비로 지원할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성애 의원은 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마음이 아팠다는 양산 학부모의 답변을 전하자 이 의원은 죄송하다. 그분이 마음을 많이 상했을 것 같다.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마음을 다쳤을 수도 있겠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서울 충암고에서는 김아무개 교감이 3학년 학생 식당 앞에서 급식비 미납자 현황을 든 채 한 명씩 3월분 급식비 납부 현황을 확인하고 식당으로 들여보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김 교감은 개인별로 급식비 몇 달치가 밀렸는지 알려주며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 밥 먹지 마라, 꺼져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급식비 안 냈다고 어떻게 이런 공개적인 망신을 줄 수가 있는지 학생들이 입었을 상처가 걱정됩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박 의원은 동교동계에 4.29 재보궐선거 지원 열쇠를 쥐고 있어서 두 사람의 회동 성사 여부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표는 박 전 대표에게 재보선에 대해 간곡히 도움을 청했으며 그간의 오해도 다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표는 권노갑 고문을 비롯해 동교동 인사들과 잘 의논해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소위 동교동계는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 내용이며 그 심각성을 설명했다며 권 고문 등 몇 분들과 협의해 국민을 보고 명분 있는 선당 후사 자세로 정리해 연락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보선 지원 문제를 두고 불거진 당내 계파 갈등이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로서 경찰의 사건 축소 은폐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요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후보자는 어제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법관 후보자 각자의 형편과 생각이 같을 수 없는데도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의 포기를 미리 약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다며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서약을 거부한 겁니다. 앞서 대한변협은 법조계에 만연한 정관 예우를 없애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 후보자로부터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최근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방어 체계의 또 다른 핵심 무기인 해상 기반 엑스밴더 레이더 SBX가 실패작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LA타임즈는 어제 SBX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사실은 22억 달러, 약 2조 4,041억 원짜리 실패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2,000km에 달하는 탐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때 한반도 해역의 배치가 검토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문은 약 90도에서 120도의 탐지 각도를 보유한 일반적 레이더에 비해 SBX는 탐지 각도가 25도에 불과해 근본적 결함이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물리학자 하비 린치는 이 레이더를 엄청나게 강력한 빨대로 비유했습니다. 레이더 빔을 쏘는 아주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상대방 미사일을 식별할 수 있겠지만 태평양 전체를 경계하거나 탐지 각도를 벗어나 잇따라 날아드는 미사일 세례를 탐지 식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드도 그렇고 SBX도 그렇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무기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특위의 독립성 침해, 조직 규모 및 조사 범위 축소 등을 이유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부 문구의 수정안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어제 지난 3일 해양수산부와 시행령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부는 일부 조문이나 자구의 수정을 언급할 뿐이었다며 정부의 현실 인식이 특위나 유가족은 물론 일반 국민과도 크게 동떨어져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수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은 어제 인천시청에서 일반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배상금 신청과 지급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해수부는 세월호 배상 및 보상은 특별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28일까지라며 배상금을 받은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향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에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돈 받고 입 다물라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실은 공공기관 30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사이 관피아는 43명 줄었고 정피아는 오히려 5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관료 출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말하고 정피아는 정치인과 마피아를 합한 말로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정당 관계자 등 정치권 출신 인사를 의미합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기관장, 감사 397명 중 관피아는 161명으로 40.6%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1년 사이 관피아 숫자는 118명으로 43명이나 줄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가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낙하산 인사에 따른 공공기관 독립성 훼손, 정보와의 유착 등 폐단이 드러나면서 낙하산 인사를 자제하게 됐다는 겁니다. 반면 세월호 참사 당시 공공기관 입원 397명 중 정피아는 48명이었으나 올해 3월 말에는 5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정피아 기관장은 24명에서 2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된 곽성문 전 의원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잔이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를 포함하면 정피아 감사도 24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각급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되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과 각급 학교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1만 6,5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3년 10만 5,088건에 비해 10.9%인 11,439건 늘어난 겁니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가 3만 9,101건으로 가장 많은 데 이어 초등학교 3만 7,075건, 고등학교 3만 1,941건, 유치원 7,60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강화는 말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의 뉴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